이번에는 과실 비율에 대한 법원의 판단들을 한번 검토해 봅시다. 어차피 과실 도표에는 차선 변경일 때에는 7대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접거리, 그러니까 지근거리에서 만약에 변경을 하다가 사고 나면 8대2고요. 앞차선, 그러니까 앞지르기로 사고가 나면 9대1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이걸 기본 과실로 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 기준을 일단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좌우지간 보험회사 직원이 관행을 하지 않으면 승인이 안 나거든요. 결제를 못 받는다는 거죠. 과실을 바꾸려고 해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원의 판단들을 또 확인을 하는데, 보통 5대5 사고들, 서로 다른 차로에서 동시에 1차로로 진입을 했을 때 동시차로 변경 같은 경우에는 쌍방 모두 상대 차량의 통행에 주의하지 않았으니까 그 주의 의무 위반이 같다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이래나 저래나 차선 변경이 완료되지 않는 이상은 뭐 6대4 아니면 4대6 5대5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7대3의 유형을 보면 우회전을 위해서 깜빡이 없이 차선 변경을 한 경우에는 방향 지시등 켜지 않았고, 그리고 상대 차량에서 전방 주시 의무 위반으로서 7대3으로 판결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횡단보도 위에서 깜빡이 없이 차선 변경했을 때에는 횡단보도는 진로 변경 금지 위반으로 해당이 되고, 그리고 급차선 변경도 있었고, 반대로 상대 차량은 과속 및 비감속 주행을 했다는 거, 이러한 과실들이 모여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2 가단 5031897 이 판결을 보면 85대 15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점선에서 변경 시작해서 실선에서 사고가 났고 깜빡이는 없었다 추정, 이런 경우에는 실선 구간의 침범이고 방향 지시 등 미점등했고, 반대로 상대 차량은 전방 주시 의무 위반, 이게 계속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9대 1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보면 차선 변경을 해도 상대방 차량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전방 주시 의무랑 그리고 가감속 여부들을 안전 의무를 했냐 안 했냐 여부를 꼭 따지죠. 그렇게 해서 피해자의 과실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차선 변경 시에는요. 그럼 100대 0이라는 것은 없는 거냐라는 거잖아요. 우선 상황에 따라서 전합체 판결처럼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있는 사고도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까지 판결들을 보면 우선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해서 진로 변경 금지 구역에서 위반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지금까지는 뭐 명백하게 근접거리에서 사고가 났으면 100%의 과실을 인정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안전표지에 의해서 진로 변경이 명확히 금지된 곳에서의 차로 변경은 보호받을 수 없는 행위로 간주되고요. 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통행금지 내용이 아니라는 전합체 판단 이후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좀 전에 판례에서도 9대1 판례 보셨죠? 실선에서 사고 났을 때. 자, 보면 24년 5월 22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보면 피고 차량이 좌회전 차선인 2차로에서 직진 차선인 3차로로 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었고, 이를 피하려고 원고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한 비접촉 사고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끼어드니까 이거를 피한다고 피했는데 옆 차랑 부딪힌 거죠. 이런 경우에 법원은 100대 0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보면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고의 차량은 운전자로서는 차선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피고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 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피도 불가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성과 회피 불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러면 100대 0의 과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피의 불가능성은 도로의 상황과 주행 속도에 비춰 볼 때 원고의 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선을 변경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온 차량을 피하면서 부딪힌 건데 비접촉 사고지만은 이 부딪혔던 결과 자체는 이 차량을 피하는 다른 방법 말고는 없었다는 거,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차량이, 이 피했던 차량이 주의 의무가 있냐, 이 점은 또 부정을 했어요. 원고의 차량에 대해서는 피고의 차량이 차선 변경 금지 구역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채 차선 변경을 할 것이라는 것까지 예견하고 이를 피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직진 차량의 과실을 완전히 부정했기 때문에 진로 변경 금지 구간에서 넘어온 차량으로 인해서, 그것도 깜빡이도 없이 급하게 넘어왔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은 예측할 수도 없었고, 이것을 피하는 방법 자체도 피하지를 않았어도 부딪혔다는 사고, 그러니까 회피 역시도 불가능했고, 이런 경우에서는 전방 주시를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왜냐면 이 차선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선이 아니고 진로 변경 금지 구역이 아니더라도 100대 0은 없냐? 아니죠.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23년도 5월달에 선고됐던 건데요. 하위 차로에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그러니까 오른쪽 뒤쪽이죠. 상위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을, 그러니까 내 차라고 봅시다. 뒷차가 앞지르기로 하다가 급하게 차로를 변경을 하면서 나의 이제 오른쪽을 부딪혔다는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고 차량이 100% 전적으로 과실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른쪽에서 충돌을 한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간 거 말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충돌을 딱 해버린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차량에 대해서 무리한 진로 변경이 있었다고 봅니다. 선행 차량들과 거리가 멀어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할 필요도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기 앞에 있었던 차량이 있는데 거기까지 쭉 가서 들어가도 되는데 급하게 나에게 차선을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요. 그리고 바로 옆에서 차선을 변경을 해버리면은 이제 나로서는 예측도 불가능하고 회피도 불가능하죠. 좀 전에 판결처럼 예측과 그리고 회피의 가능성 여부를 따져보면은 그 피고 차량으로서는, 그러니까 내 차량으로서는 하위 차로, 그러니까 원고 가해자 차로에서 가해자 차량이 내 앞을 찌르면서 차로로 급격히 들어올 것을 예측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뭐 뒤에 이렇게 뒤통수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상황을 보니까 이를 전후 좌우를 봐도 그 차를 예측하고 피하기도 매우 어려웠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후 좌우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차를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서울중앙지법에서 2017년 6월 14일에 있었던 판결인데요. 원고 차량이 방향 지시등 없이, 그러니까 깜빡이 없이 거의 중앙선을 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피고의 차량을 막아서는 형태로 비정상적인 급차로 변경을 하다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우리 한 번씩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있죠? 그런 사고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는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판단했죠. 왜? 신뢰의 원칙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도 정상적으로 주행할 거라고 우리는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갑자기 차선 변경을 거의 횡단하듯이 이렇게 횡단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 차량을 예상할 수가 과연 있었을까요? 그러한 차로 변경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운행을 그렇게 하는데 차로 변경 형태가 통상적인 차로 변경 형태랑 다르니까 차량을 막아서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고는 전적으로 이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한, 그러니까 횡단처럼 차선 변경한 차량이 100%의 과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은 과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뭐 1차선에서 3차선으로 이렇게 차로를 갑자기 변경을 하면서 인터체인지에 진입하는 그런 개념 없는 진로 변경의 경우에 멀리서 보고 있는데도 쭉 가서 갖다 박는 경우, 뭐 그런 경우는 당연히 피해자도 과실이 있다고 봐야죠. 고의사고로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게 100%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안 됐던 경우도 있는데요.
진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중대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면 100%의 주장은 그만큼 배제가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멀리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들여다 박아 버리면은 그거는 오히려 바뀌겠죠? 그래서 부산지방법원에서 2018년도 7월 11일 날에 선고를 한 걸 보면 항소심 판결인데, 피고 차량이 2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이를 피하면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100% 과실을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피고의 차량의 과실이 주된다고 보면서도 원고의 차량의 20%의 과실을 인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전방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차선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는 등의 사고 예방 조치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차선에는 문제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잘못 없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계속 가면 안 되고, 앞에서 혹시라도 저 차 때문에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차선 변경할 것이라는 거. 그런 경우에도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속도를 밟는다거나 진로 변경을 못하게 방해를 한다거나 그러한 사정이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판례들을 종합해보면 법원이 차로 변경하는 차량의 100%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측 불가능성과 회피 불가능성과 그리고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되면은 되는 것으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예측 불가능성으로 진로 변경이 실손 구간이라든지 깜빡이가 미점등 됐다든지 보복 운전 등과 같이 극히 비정상적이어 가지고 도저히 상대방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것, 예측하기 어려운 것, 그렇게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서 따지고요. 그리고 상대방 운전자가 정상적인 주의 의무를 했더라도 물리적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전혀 없을 때, 그럴 때는 회피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측에서 그냥 추돌을 하듯이 후방 추돌과 비슷하게 보는 거죠. 뒤에서 갖다 꼬라박으면 회피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와 견줄 만한 우측에서 가까운 곳에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부딪힌다든지 또는 회피, 예측하지 못하면서 시간적 공간으로 상당히 좁은 곳에 들이받는 곳, 이런 점들을 보면서 회피 불가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내의 원칙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차량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이라고 신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이렇게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로 변경 차량의 100% 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진로 변경 행위가 예측 불가능성이나 회피 불가능성, 그리고 신뢰 원칙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정도에 부합할 정도로 차선 변경 차량이 중대한 법규 위반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움직였음을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서 이제 객관적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결국에는 진로 변경 사고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났는가. 이 두 시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누가 옳고 그른지조차 흐려집니다. 보험회사는 늘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고요. 결제를 맡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유 없이 7대3이 아니라 7대3 사고를 100대0으로 준다고 하면 그 배임입니까? 근거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정형화된 차선 변경 과실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블랙박스를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상대방의 의무와 나의 의무를 따져서 누가 얼만큼 잘못했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과실이 존재를 하는지 명확하게 분석을 한다면, 그러면 그 본질적인 방향으로 따라가겠죠. 그런데 그걸 보험회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실무적인 관점은 최근에 계속 발생되는 과실에 대한 불규칙적인 그러한 흐름을 실무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순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블랙박스의 영상과 그 사고 내용을, 사실관계를 확정해서 얼마나 본질적으로 해석하는지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무로 통해서 결과가 바뀐다든지 또는 10%의 과실이라도 더 유리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과정이 되겠죠. 이런 정밀 분석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요. 보통 이렇게 판단을 할 때는 그러니까 영상을 분석하고 프레임 단위로 쪼개고 그리고 각자의 의무를 분석하면서 판결과 그리고 사례를 적용을 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측정과 그리고 결론에 대한 의견서를 만드는데 이런 경우 힘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사건이 의뢰가 되었을 때만 그러한 분석을 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상대방과 대응을 하니까요. 보험회사와 대응도 하고요. 이상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다른 사고, 흔히 비보호 교차로라든지 흔히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